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자, 밥도 못 드시고 다니시는가 봐요.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47페이지를 봅니다. 여기 사모님은 콩나물에 뭐라 그러나 간혹 오시네요. 간혹. 예? 매일 오셔야지. 자, 교과서 247페이지를 봅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뭐 그런 뜻 있잖아요. 매일 출석을 해야 되는데 한 번은 왔다가 한 번은 안 왔다가 한 번은 안 왔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교과서 247페이지 보면 이의신청이 있어요. 이의신청인데 이게 있잖아요. 그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최근의 경향을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일단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큰 타이틀로 이의신청이거든. 그 시험에 2년에 한 번씩 출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보니까 서술에 보면 이렇게 나있잖아. 등기간의 처분이나 결정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래 놨지. 그럼 요거를 뜻을 이야기할 때 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여기서 부당하다는 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글자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처분이 있지. 그럼 이 처분이 뭐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결정이 있지. 그럼 이 결정이 뭐냐? 이럴 때 이 결정이 각하 결정입니다. 그럼 밑에 거를 하나 더 해놓고 하면은 부당한 처분이 뭐냐 할 때 요 두 개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열람 발급입니다. 우리나라 등기는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요. 그죠?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의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신세계 이명희 회장 자택 등기부 등본은 얼마든지 열람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람 발급을 신청했는데 안 해주는 거라 안 해주는 거라 그게 부당한 처분입니다. 오케이? 네. 그 말을 달리 말하면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 발급 받을 수 있다. 열람 발급 안 해주는 거라 그게 부당한 처분. 그 왜 안 해주느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적을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등기의 접수는 의무적입니다. 의무적. 다시 민원인이 서류를 내는 게 접수예요. 다시 내는 게 신청입니다. 신청. 등에 탁 받아가는 게 접수예요. 받아가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은 접수가 아닙니다. 심사입니다. 심사. 그래서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서류 자체를 안 받는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서류는 다 받아요. 그 말은 접수는 의무적입니다. 의무적. 그런데 접수 자체를 안 해주더라. 그럼 왜 접수 안 해주느냐? 이의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럼 이런 건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등기 실행입니다. 그러면 요 글자만 딱 가져가면 돼요. 그럼 여기서 각하 결정이라는 말은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라. 그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죠. 그죠? 그럼 왜 안 해주느냐? 이의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등기 실행이라는 말은 안 해줘야 되는 걸 해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해줘야 되는데 왜 등기해 주느냐? 이의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런 거. 어리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미성년자는 나이트클럽에 입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입장할 수 없는데 입장을 시켜버렸다. 그 왜 입장시키느냐? 이의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럼 저는 홍대 앞에 클럽에 입장할 수 있다 없다? 아니 홍대 앞에 클럽에 입장할 수 있잖아요. 있는데 사갔다고 입장시켜 준다 안 준다? 아니. 그럼 난 미성년자 아닌데 왜 입장 안 시켜주느냐? 이래 이의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뜻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등기간의 부당한 처분 결정의 판단 시점은 처분 결정을 내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처분 결정을 내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은 1월 2일 날 등기를 신청해서 그럼 1월 2일 날 등기간의 처분이 부당해야 이의제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한 달 뒤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됐다면 이의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풀면은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됐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됐다, 그럼 당연히 이의신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은 법원에다 가거든. 이 법원은 사법부죠, 그죠? 사법부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입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은 법을 집행하는 분이니까 자기 위주로 법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 위주로. 민원인 위주로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1월 2일 날 등기 신청했거든. 그럼 1월 2일 날 등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럼 1월 2일 날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해야 이의제기하는 거지. 2월 1일 날 한 달 뒤에, 한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됐다고 해서 이의신청할 수는 있다다, 없다다, 없다. 요걸 시험에 3번을 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결론만 딱 답입니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는 이의신청할 수 시작 없다. 요거 시험에 3번을 답으로 만들었어요. 요 책에는 지금 없어요. 그게 책에는 없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247페이지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갈로 열고 2번에 적극적 부당 나오죠. 옆에다가 242페이지라고 적어서 242페이지. 그래가 제일 밑에 줄에 봅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줄 거세요. 끝에 있다만 동그라미 치면 돼. 있다. 한 장을 넘깁니다. 제일 위에 보면 3번에 소극적 부당 이래 나오죠. 소극적 부당. 자, 뜻을 이야기해 줄게요.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수리하여, 자, 죽었습니다. 등기를 실행하여야 함에도, 죽었지 마세요. 불구하고 한 칸 밑에 등기 신청을, 죽었습니다. 각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가 필기를 해드려야 돼요. 5째 줄에 봅니다. 제3자 줄 것을 끝에 없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잠깐만 와보세요. 요거는 242페이지에서 배워왔습니다. 배워왔는데 잠깐 여기 지금 요 글자를 다시 이야기를 하거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각하사유 아닌데 각하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글을 보면은 각하사유인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를 뭐 했다? 실행. 그러면 시험에는 있잖아요. 이 글자는 안 써줍니다. 이 글자는 안 써줍니다. 요 글자만 딱 가지고 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각하 결정. 시작. 등기 실행. 그럼 요거를 이제 해독을 해볼게요. 각하사유 아니죠. 그럼 각하사유 아니라면 등기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런데 각하사유로 각하결정을 내리더라니까 안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해줘야 되는 걸 안 해주더라 이 뜻이에요. 됐죠? 근데 밑에 걸 내려오세요. 각하사유이죠. 그럼 각하사유이라면 등기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각하하지 않고 등기를 뭐다? 해버려. 그러니까 위에 거는 답은 해줘야 되는 걸 안 해주니까 이의제기인 거고, 밑에 거는 안 해줘야 되는 걸 해주니까 이의신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요렇게 딱 가져갑니다. 대상이 있고 요게 이제 누가 하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대상이 있고 누가 하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1호부터 11호 전부 다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누가 이라면은 당사자가 있고 제3자가 있거든. 여기는 자, 요래 됐죠. 1호, 2호, 3호 이하 요래 되었어요. 그럼 누가 이래 놓으면은 당사자가 있고 제3자가 있거든. 제3자. 그러면 시험에는 요것만 딱 외우면 돼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각하 결정.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3자 X. 자,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등기 실행. 요거 시작. 제3자 O. 그럼 시험에는 요것만 딱 외우면 돼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해독을 잘 해야 돼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사유가 자, 이거 맞춰야 됩니다. 몇 개 있다? 법에서 각하사유를 규정해 놓은 개수는 몇 개다? 11개라고 그랬잖아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그러니까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제목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11개라고 그랬죠. 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걸 두 개로 나눈다, 안 나눈다? 나눈다 그랬지. 그럼 몇 번에서 나눈다? 여기서 나눈다고 그랬죠. 맞아요. 네. 그러면 1번은 관할 위반이지. 맞죠? 2번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지. 맞습니까? 네. 그러면 3번부터 11번은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상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3번은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로 왔다. 그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잖아요.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로 왔다. 그럼 당연히 등기 안 해주는 거지. 오케이? 4번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을 하지 못했다, 안 했다. 그 말은 우편으로 등기하면 등기 받아준다, 안 받는다? 그러나 관공서는 우편으로 할 수마다 있다. 이래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5번 있죠. 요거는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그럼 요거 예를 들어라. 등기를 신청할 때는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가 있거든. 필요적 기재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 안 하면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 그게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그럼 여기 보세요. 6번, 7번, 8번, 11번 요 딱 나왔거든. 그 요런 놓았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죠. 보세요. 여기에 등기 기록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등기부를 작성을 할 때 무엇을 보고 작성하느냐 이 말이거든. 그거는 신청 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 등기 원인 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계약서.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대장에. 여러분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거든.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를 공시합니다. 표제부는 대장을 보고 작성을 해요. 대장을 보고. 오케이? 네. 그러면 이 내용 일치된다, 불일치된다, 일치. 이 내용 뭐 해야 된다? 일치. 그럼 불일치하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신청서, 계약서, 대장이거든. 그냥 쉽게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호적, 내용은 일치해야지. 그 불일치하면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맞죠? 네. 그 다음에 9번은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말은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각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되거든.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안 낸다, 세금 안 낸다,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 그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1번, 2번이거든. 그럼 1번은 공부할 필요 없죠. 관할 위반 답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평택에서 집을 샀다면 평택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지. 서울 등기소 가서 등기하면 당연히 안 받아주는 거지. 오케이? 네.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다 이 말이에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는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이게 등기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다 차단해야지. 그러면 제 손을 한번 봐볼게요. 지난주에 배웠던 겁니다. 1.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이거나 권리. 등기하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자, 됩니다.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자, 그 다음에 분리처분입니다. 전유부분과 대지 사용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저당권 비담보채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요역지 지역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지분입니다. 지분. 자, 지분입니다. 보세요. 공유 지분의 지분만 소유권 벌어는 게 OX다. X. 지분의 용익권은 뭐다? X.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뭐다? X.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한다는다? 안. 그럼 합유 지분이 너무 끌때는 전부 다 X 되면 합유 지분 이전할 수 없다. 저당권 들어올 수 없다. 가압류 들어올 수 없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요래 놓고 하나를 더 써놨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맞다? 맞아. 법에 이렇게 두 개를 내놨다.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하고 바로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환매 특약 등기는 각하한다. 이래 놓은데. 됐죠? 네. 자, 이중입니다. 이중의 보존등기 OX다 X. 이중의 용익권 OX다 X. 전세 준집을 다시 전세 주면 돼, 안 돼요? 안 돼. 요거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을 하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자, 아는 겁니다. 농지의 전세권 설정할 수 시작 없다. 하천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 뭐다? 없다. 등기 사무 정지기간 중에 등기할 수 뭐다? 없다.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입니다. 부동산 일부의 방 한 칸에 소유권 저당권 처분에 제한이 등기할 수 시작 없다. 그런 게 전부 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요까지 딱 했죠? 네. 그럼 요거 요리로 탁 오면은 해독을 잘 해야 돼요. 각하사유 아닌데 각하사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는 말은 답입니다. 각하사유 아니라는 말은 1호 사유 아닌데 1호 사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5호 사유 아닌데 5호 사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 뜻이에요. 7호 사유 아닌데 7호 사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답은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1호부터 11호 전부 다 이재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1호부터 11호가 전부 다 이재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나 여기 보세요. 각하 사유인데 각하를 등기를 해버렸다면 칠판을 봅니다. 이제 요거거든. 요거 해버렸다면 이 두 개는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시작 당연 무효. 맞아요? 네.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간에 무슨 말소? 직권 말소지. 그럼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나 그 말소 시켜달라고 뭐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자, 이겁니다.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실체관계와 뭐 했을 때? 일치. 실체관계와 뭐 했을 때? 불일치. 자, 그럽니다.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지. 유효. 요거 이해한다, 못 한다? 다시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연 무효.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이거 해독을 잘해야 돼요. 해독을. 그래서 제가 유효 무효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자, 잠깐만 봐보세요. 예를 들어입니다. 제 집이 서울의 신도림입니다. 평택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아침에 급행 전철을 타고 옵니다. 전철을 탈 때 표를 끊고 탔어.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이지. 맞죠? 네. 표를 안 끊고 탔어. 적법이다, 위법이다? 위법 행위를 저질렀지. 맞죠? 그러면 평택역 출구를 빠져나가다가 안 붙들렸어. 이러면 이건 완전 범죄입니다. 맞죠? 네. 그럼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다, 모른다? 모르지. 그런데 붙들렸어. 그럼 표를 안 끊고 탔잖아요. 오케이? 그럼 저를 다시 서울로 돌려보냅니까? 온 거는 온 겁니까? 온 거는 온 거지. 맞다. 그럼 온 거는 온 거라는 거는 이왕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로 하고 범칙금 30배만 별도로 부과하면 돼, 안 돼요? 돼. 그럼 우리를 지금 배우는 거는 등기 유효 무효를 배우는 거지. 범칙금까지는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지. 그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할게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법은 절차법이거든. 민법은 실체법이거든. 민법은 원리를 배운다 이 말. 우리는 원리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는 결과를 배운다 이 말. 그럼 결과를 배운다는 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과정은 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만 맞으면 됩니다. 과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과만 맞으면 돼요. 그럼 가장 쉬운 예를 제가 이거를 예를 들었잖아요. 자, 요리해 보세요. 그러면 소유자가 갑입니다. 먼저 이 말을 해놓고 할게요. 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본인을 직접 오라고 하느냐? 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을 오라고 하느냐? 왜 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을 제출하고 등기필정보를 제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느냐? 그거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맞다.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오라, 서류 갖고 오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어라고 매매합니다. 매매. 그럼 요 갑하고 어를 법률 용어로 당사자 또는 본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등기로 왔어요.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럼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근데 대리인이 왔어요. 대리인.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등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당사자가 안 왔어요. 대리인이 안 왔어요. 흔히 말하는 무권 대리인이 왔다. 그 무권 대리인이 왔다는 것은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로 왔다. 3번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각하사유 3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하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된다. 각하시켜야 된다 이 말. 그런데 등기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요 문구를 잡으세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각하사유인데 각하지 않고 등기를 뭐다? 해버렸다. 자, 그럼 보세요. 본인이 와도 누구다? 대리인이 와도 누구다? 묶은 대리인이 와도 누구다? 그럼 이 등기는 정답입니다. 실체관계와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그럼 이거는 유효다, 유효. 그럼 유효니까 이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이리 오세요. 근데 만약에 이래 됐다면 실체관계와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니까 그건 무효가 돼버린다. 불일치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네. 그럼 요거,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옛날에 기출문제 이런 문제 나왔거든. 위조된 인감증명서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졌어. 실체관계와 일치를 해버렸어. 유효다, 무효다? 그러니까 끝잘 보세요. 실체관계가 뭐였다? 일치. 그럼 유효다, 유효.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자, 보세요. 소유자 갑, 소유자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갑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은 의무자죠. 그럼 의무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인감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인감 제출했어. 오케이? 네. 근데 위조된 인감이 들어온 거예요. 위조된 인감. 그럼 등기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자, 답만 할게요. 위조된 인감은 쓸모가 없어요. 오케이? 쓸모가 없다는 말은 서류가 안 들어온 겁니다. 위조된 인감이 들어왔다는 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서류가 안 들어온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각각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정상적인 인감이 들어와도 누구다? 위조된 인감이 들어와도 누구다? 등기는 바로 됐다, 안 됐다? 그럼 이건 무효로 하는 건 아니지. 이걸 우리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등기는 결과만 맞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왜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을 직접 오라고 그러냐는 거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근데 등기가 바로 돼버리는데 뭐 그 중간 따질 필요는 없지. 등기는 바로 돼버렸는데 뭐 과정을 따질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제가 신도림역에서 여기까지 올 때 자가용을 타고 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전철을 타고 오든 걸어서 오든 자전거를 가지고 오든 오기만 오면 되는 거지. 과정은 필요가 없다니까. 됐다 안 됐다? 네. 그럼 요거 이해했어요? 네. 근데 이 두 개는 무조건 무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쉬운 말로 해볼 때 가장 쉽게 이렇게 해보세요.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등기할 수 없다라는 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럼 각각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등기관하고 짜고 해버렸어. 그래도 모델하우스는 등기 자체가 돼야 안 돼요? 안. 그럼 그 등기는 무조건 무효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이리 오세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밑에 있는 이거는 대상은 되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이고, 맞아요. 네. 요거는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대상은 되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요리로 오세요. 그럼 위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등기 실행에 대해서는 자, 매도만 이의제기할 수 있다. 시작. 1호. 요것만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3호 이하는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이니까 이의제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거를 봤어요. 밑에 거. 당사자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당사자는 당연히 되는 겁니다. 당사자. 그럼 제3자가 되냐 안 되냐 이 말. 그러니까 우리 법을 공부할 때 당사자를 제외한 사람은 전부 다 제3자입니다. 맞다? 맞지? 그럼 이 제3자는 두 개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그냥 제3자가 있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지. 맞다? 맞지? 좌우지간 이해관계인도 제3자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때는 이해관계인으로 해독하는 게 이해가 빨라요. 자, 그럼 답입니다.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냐 아니냐는 등기부 상에서 따진다. 어드와이더. 다른 말로 말하면 등기가 되어 있어야 이해관계인이다. 어드와이더.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거 아니지. 등기 안 되어 있으면 이해관계는 아니지. 괜찮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요리 와보세요. 자, 1번에 갑입니다. 갑, 을, 병, 정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전세. 자, 전세입니다. 을입니다. 1억입니다.
그 다음에 요 병에게 저당권을 줬어요. 병에게 1억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갑은 병한테 돈 빌리고 저당권 등기했어. 오케이? 네. 근데 갑은 정한테 또 돈을 빌렸어요. 오케이? 그럼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근데 그냥 돈만 빌려주고 차용증만 써놨어. 차용증만. 그 등기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저당권 담보 안 잡고도 돈 빌려줄 수 있다 없다? 은행이야 당연히 담보 잡고 돈 빌려주는 거지. 형제 자매 간에도 돈 거래할 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차용증만 쓰고 돈 1,000만 원 잠깐 빌려줄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아니 차용증만 쓰고. 맞아요? 네. 그럼 요거는 등기했다 안 했다? 했다. 요거는 했다 안 했다? 안 했지. 그럼 요 전세금이 1억이죠. 그럼 이거 2억으로 정액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 사람은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그럼 여기 정액하면 이 사람은 좋아진다 나빠진다? 나빠. 그럼 이 사람은 무슨 관계이고? 이해. 그럼 이 사람은 등기부에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이해관계이다 아니다? 아니 당연히 등기가 돼 있어야 이해관계이지. 맞다. 그럼 그게 이해가 된다면 답 바로 나와요. 각하결정이죠. 각하결정은 등기됐다 안 됐다? 잠깐 요거 먼저 할게요. 등기 실행이죠. 등기됐다 안 됐다? 됐다. 됐다면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다. 그럼 이해관계는 이의신청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이거는 등기됐다 안 됐다? 안 됐잖아. 등기가 안 됐잖아요. 그럼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제3자는 이의신청할 수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우와 통과됐어요. 그럼 이제 248페이지 그 박스 안에 심화를 보세요. 심화를 보면은 자 1번의 끝에 줄 것입니다. 있다의 동그라미를 쳐서 있다에 표 안에 심화학습 찾았죠? 네. 2번입니다. 끝에 없다를 줄 것이요. 3번의 끝에 없다를 줄 것이요. 4번의 끝에 없다를 줄 것이요. 됐죠? 그러면 이런 거를 시험에 낼 때는 과정을 묻는 거 아닙니다. 끝글자만 딱 묻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래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1번에 채권자만 딱 줄 것이요. 채권자만 줄 것이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렇게 이해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여기 보세요. 나머지는 없다거든.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이런데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의신청을 할 때 이의신청인을 물으면 법에서 4개가 나오는데 3개는 없다가 나오고 1개는 있다가 나오더라. 이렇게 돼줘야 돼. 그럼 1개는 있다 이러면 채권자 딱 넣으면 있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먹고 없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럼 하나만 공부해 볼게요. 2번을 잠깐 볼게요. 상속인이 아닌 자 그만 줄 거 보세요. 상속등기에 위배하다 이의신청할 수 뭐라고 나왔다? 바로 이해되잖아요. 여러분들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의 당사자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당연히 이의신청할 수 없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면 그 밑에 거 보세요. 저당권 설정자 위에다가 갑. 저당권의 양수인 위에다가 병, 양도인 얼.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뭐라고 나왔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와보세요. 자, 요리를 와보세요. 자, 이럽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이 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을에게 돈 1억을 빌렸을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요 갑을 우리가 시작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을이 무슨 권자? 저당권자. 그럼 1번에 저당권 1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저당권을 병한테 이전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요 사람이 시작 양도 요 사람이 시작 양수 그럼 요거 이전할 때 이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말이거든. 필요하다 안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부터 할 때 이래야죠. 모든 권리는 이전이 됩니다. 이전할 때 동의가 필요한 건 한 개밖에 없지. 임차권은 이전할 때 동의가 필요 있다 없다? 있다. 물건을 이전할 때는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래 되잖아요.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그럼 채권을 이전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야. 맞아요? 그럼 물건은 마음대로 이전할 수 뭐다? 있다. 그럼 이 사람이 이거 이전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재기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마음대로 이전이 되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1번을 보세요. 자, 채권자 일어나거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하의 경우 채무자 신청에 의해 말소된 경우, 여러분들 채무자 신청에 의해 말소된 경우 줄 거 보세요. 위에다가 내 거라고 썼어요. 내 거. 그 말소에 대해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이래 놨어요. 자,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괜찮아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거를 안으로 다 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의신청에서 채권자 나오면 끝에 가면 시작 있다 이러면 돼요. 원리를 묻는 건 아니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공부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합니다. 그럼 이쪽에 매도인 의무자, 매수인마다 권리. 근데 아직 등기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이 상태에서 을은 병하고 또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여기 호칭을 써야 됩니다. 누구라고 쓴다? 요게 호칭, 요게. 요 호칭. 시작. 괜찮아요. 시작. 채무자. 시작. 채권자. 다시 할게요. 이러보세요. 요 두 사람이 매매하면 의무자 권리자는 알죠? 네. 요 두 사람이 매매하면 이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런데 여기 의무자, 여기 의무자, 여기 권리자, 여기 권리자 혼란을 가져오는 거라. 네. 이래 써도 돼.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는 채무자라고 부르자, 여기는 채권자라고 부르자 이래 놓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다른 말로 해볼게요. 자, 을하고 병하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 그러면서 매매 대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요. 재산권이 이전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 맞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매도인이고 매수인이거든. 그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요. 그 매매 대금에서는 무슨 자? 채무자지. 이 사람은 무슨 자? 채권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매매 대금을 받았다면 재산권을 이전해야 돼요? 안 돼요? 해? 그럼 재산권 이전에서는 무슨 자? 채무자. 무슨 자? 채권자. 그러면 우리는 매매 대금을 배운다. 재산권 이전 등기를 배운다. 재산권 이전 등기. 그럼 민법에서 말할 때는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 우리는 등기법이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지. 맞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이 등기는 이리 왔다, 이리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을이 이 등기를 안 가져와. 그럼 병이 요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그게 채권자 대위 신청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어요. 했죠? 그럼 이렇게 했지. 그럼 이제 이리 넘어가면 되지. 되죠? 그럴 때 요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느냐, 따로 해도 되느냐. 그 말은 요 등기는 1월 2일 날 하고 요 등기는 2월 1일 날 해도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때는 키를 딱 잡으세요. 이 계약과 이 계약은 동일한 계약이다. 계약이 전혀 다르다. 다시 요거는 갑하고 을하고 맺은 거지. 이는 을하고 병하고 맺은 거지. 계약이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전혀 별개의 계약이지. 맞다. 맞아. 그럼 요 두 개는 동시에 해야 된다. 따로 해도 된다. 따릅니다. 그러면 채권자, 다시 합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수리하여야 한다. 어더와이다. 동시에 할 필요 없어요. 아니, 이해를 할 때는 이 계약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고 이 계약은 을하고 병하고 계약. 계약 자체가 같아 다르다. 다르면 따로 해도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병은 요거는 1월 2일 날 했어. 요 등기는 2월 1일 날 하려고 놔뒀다 이 말입니다. 아직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 등기부 소유자 을이잖아요. 맞아? 이게 내 겁니다. 그럼 내 거는 내가 마음대로 말소할 수마다 있다. 그럼 이걸 말소시켜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병이 2월 1일 날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계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말소가 돼 있는 거라. 즉 병은 내가 대위 신청했던 등기 왜 네가 마음대로 말소시켰느냐. 요 말소에 병이 이의 신청할 수 있냐냐 이 소리입니다. 할 수 시작 있다. 이러다 했어요. 감 잡았어요? 네, 그러다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있잖아요. 끝글자가 답이거든. 있다, 없다. 아까 전에 제가 그랬죠. 신사실, 신증거가 딱 나오면 끝글자는 시작, 없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할 수 시작, 없다. 그것만 딱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풀면서 습득을 시켜볼게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은 1번의 색깔을 보세요. 등기소의 이의신청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첫째 줄에 갑니다. 등기간의 결정도는 첨언에 이의가 있는 자는 죽었습니다. 관할, 지방,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자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답이 되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등기소가 있거든. 여기에 지방법원이 있어요. 지방법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의신청서가 있어요. 이의신청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유 있다. 이러는데 이유 없다. 이래 놓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유 있다. 이유 없다. 이래 나와요. 자,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었거든. 자, 봅니다. 여기에 순위 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어요. 접수가 있어요. 등기 원인이 있어요. 권리자 기타입니다.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이래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이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할 때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유권이든 등기 신청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소유권 이전에게 했는데 등기소에서 서류가 하자가 있다 이러면서 등기를 안 해준대. 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거든. 그럼 옛날 이름은 호적입니다. 호적. 지금은 등기필정보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거는 등기필정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가족관계 증명서 앞 단계에 있는 건 호적이에요.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할 때 옛날 호적을 제출할 수 있냐 없냐 지금 그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예를 듭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 왜 안 되느냐 할 때 서류는 3개월 이내 때 발급받은 걸 제출해야지. 맞다? 맞아요. 3개월 이내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두 번째. 옛날은 등기필정입니다. 지금은 등기필정보입니다. 답입니다. 양식이 다릅니다. 등기필정, 다시 옛날의 호적의 양식하고 가족관계 증명서의 양식이 같아 다르다? 그 양식이 다르지. 전산화되면서 모양이 달라졌지, 모양이. 오케이? 네. 그러면 등기필정이 있고 등기필정보가 있는데 등기필정은 종이의 시대 때 만드는 거고 등기필정은 종이의 시대고 등기필정보는 컴퓨터 시대 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양식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할 때 옛날 등기필정을 제출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거든. 이거는 됩니다. 오케이? 네. 그건 되는데 필요가 없어. 왜 필요가 없냐면 등기필정 없죠? 만약에 안 제출했죠? 그럼 없죠? 없으면 본인 확인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되기는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울 때 등기필정보가 분실이 됐다면 오케이? 네. 등기소에 직접 가서 본인 여부 확인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서 보는 거예요. 되기는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 갑은 의무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분실하고 없어.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가 없고 옛날 등기필정이 있었어. 그걸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이 이 옛날 거는 안 된다. 새 거 가져오라 이러면서 안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인은 뭐라고 그러냐. 야, 이 사람아 등기필정을 가져오든 등기필정본을 가져오든 아무거나 다 된다고 그러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의신청할 수 시작. 얘가 그렇다는 겁니다. 얘가.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각도를 그냥 이렇게 잡으세요. 갑하고 을하고는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등기했어. 근데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안 해주더라 이 말. 그러면 이의신청을 하는 겁니다. 할 때 팁 하나 봅니다. 이의신청은은 법원에다가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근데 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다가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의신청은 등기소를 거쳐서 법원으로 간다 이 말. 됐죠? 네. 그럼 등기소에서는 이의신청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면 읽어봅니다. 그럼 읽어보니까 이의신청이 이유 있더라는 말은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해줘버립니다. 그 처리를 해줘버린다는 게 법률 용어로 상당한 처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상당한 처분을 해준다는 말은 칠판을 보세요. 열람교부 안 해주니까 이의신청했거든. 그럼 열람교부 해주면 되지. 접수 안 받아주니까 이의신청했거든. 그럼 접수 받아주면 되지. 등기 실행 안 해주니까, 등기 안 해주니까 이의신청했거든. 그럼 등기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안 해줘야 될 거를 해줬거든. 그럼 말소시켜주면 되는 거지. 맞아요. 네. 요게 법에는 그냥 이렇게밖에 안 쓰는 겁니다. 시작. 상당한 처분. 네. 상당한 처분을 한다. 그런데 이의신청서를 읽어보니까 이의신청 이유 없어?
이유 없어. 그러면 3일 이내 의견서를 붙여서 지방법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30일의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면 3일 이내 의견서를 붙여서 지방법원으로 보내어야 한다. otherwise, 그럼 지방법원으로 보내어야 한다. otherwise, 이걸 이의 신청인에게 보내어야 한다. 이래가 답으로 만들었어요. 누구한테 보낸다? 법원에다가 보낸다. 이의 신청인에게 보내는 게 아니고 어디에다가 보낸다? 법원. 감 잡았어요? 네. 또 다른 각도로서 예를 해보면은 이런 말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의 제기하는 거, 고소고발하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이런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 고소고발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의 신청이 남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법원으로 바로 오면 법원 박 터진다, 박 안 터진다, 박. 여러분들 법원은 판사가 있는데 그죠? 판사는 대단한 직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많으니까 왜 등기소를 거쳐서 올라오라네요. 거쳐서 가느냐면은 이제 등기소에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잖아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느냐면은 등기소 너희들 선에서 알아서 다 하라고 너희들 선에서 안 되는 것만 올려보내라 이 뜻이지. 맞다. 그러면 의회의 시험이었죠, 그죠? 요거는 지방법원에다가 보내어야 한다는 말은 otherwise, 이의 신청인에게 보내어야 한다는 말은 뭐다? X. 그러면 요거는 막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 잠깐만 요거 글자 해볼게요. 등기소는 등기소와 법원입니다. 두 개만 단순 비교하면은 등기소는 하급기관이고 법원은 상급기관입니다. 그러면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올라갈 때는 상식선에서 이유 있어야 올라간다, 없어야 올라간다? 당연히 있어야 올라가지. 맞아요? 네. 그러나 여기는 없어야 올라갑니다. 왜? 이의가 이유 있었죠? 그럼 그 자리에서 처리해줬다, 안 해줬다?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유 없어야 올라갑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약식 재판을 합니다. 그럼 약식 재판을 해보니까 이의 신청 이유 있다면 상당한 처분을 명하는 거예요. 그럼 상당한 처분을 명한다는 말이 이 말이죠. 그 등기 열람교부 해줘라. 접수 받아줘라. 등기 실행 해줘라. 이렇게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런데 약식 재판에 보니까 이의 신청 이유 없어. 그러면 기각 결정 돌려보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럼 요 사이에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의 신청은 1월 2일 날 했어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2월 1일 날 했어. 그럼 요 사이에 등기부의 효력은 정지되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책에 잠깐 갈게요. 갈로 열고 3번을 보세요. 248페이지입니다. 갈로 열고 3번에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의 이의는 자 죽었습니다.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여기도 없다에다가 동그라미로 쳐서요. 그럼 이것도 시험에 역시 없다를 있다로 고치면 X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잠깐만 보세요. 답입니다. 요 기간 중에 등기관이 내렸던 처분은 효력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는 겁니다. 정지되지 않는다잖아요. 그럼 효력은 그대로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딱 외웁니다. 신사실 신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 신청할 수 시작 없다. 집행정지 효력이 시작 없다. 요 두 개를 있다 없다로 고치는 게 답이에요. 옛날에는 요거를 갖고만 시험에 냈었어. 근데 최근에는 유행이 탁 틀려져 버린 거예요. 됐죠? 네. 그 있다 없다가 답입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올게요. 반갈로 1번입니다. 갈로 1번입니다. 이의가 죽었습니다. 이유 있다고. 첫째 줄에 등기관의 이의가 있다면 다 죽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에 해당하는 처분이라는 게 아까 열람교부 안 해줬던 거 해주면 되고 접수 안 받아줬던 거 받아주면 되고 그 말이에요. 그게 상당한 처분입니다. 오른쪽으로 갔어요. 등기관의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유 없다면 3일 이내 의견서를 붙여서 자 죽었습니다. 지방법원에 보내어야 한다. 그 밑에다가 이의 신청인에게 이래가 X라고 하세요. 누구한테 보낸다? 지방법원. 그럼 이의 신청인에게 보낸다면 OX다? X. 그게 30일의 시험의 답입니다. 답. 너무 시험에 의외의 문제네, 의외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조치가 나오는데 첫째 줄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 신청에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죽었습니다. 가등기 또는
죽었습니다.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뭐다? 있다. 이거는 지문으로 띄웁니다. 답으로 만드는 문구는 아니에요.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요리해 보세요. 여러보세요. 그냥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소송이라는 게 있거든.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거든. 그럼 이제 정리해 봅니다. 어떤 부동산에 소송이 들어왔어. 그럼 소송이 들어왔다면 그 부동산 등기부에 소송이 들어왔다는 표시를 한다 안 한다? 하지. 그게 뭡니까? 가처분이지. 가처분이 소송 들어왔다는 표시지.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괜찮아요. 요리해 보세요. 자, 요리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 때, 자, 요리해 보세요. 자, 요리해 보세요. 자, 요리해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줘. 그러면 을이 소송을 걸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소송은 법원에다가 거는 거지. 맞죠? 네. 걸면서 가처분을 같이 이 두 개를 들어가는 겁니다. 한 개가 아니고. 오케이? 네. 그럼 요 가처분이라는 게 뭐냐 이러면 소송은 1월 2일 날 걸었거든. 판결서는 7월 1일 날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 사이에 갑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 그럼 갑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 때는 갑이 요 기간 중에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처분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을은 법원에다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촉탁해야 하네요. 해. 그래서 여기에 2번에 뭐가 들어온다? 가처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부를 떼보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됐죠. 등기부를 탁 떼보니까 요게 나오더라. 이러면 이 부동산은 체납자, 세금을 안 낸 사람이구나. 조금 있으면 공매에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등기부를 탁 보니까 가압류가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안 갚은 사람이구나. 조금 있으면 떼보면 뭐 들어오겠구나? 경매 들어오겠구나. 그럼 등기부를 딱 떼보니까 요 가처분이 딱 나와 있더라. 그럼 이 부동산은 현재 재판 중에 소송 중에 있는 부동산이구나. 그러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 날아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사라 사지 마라. 이런 게 들어오면 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칠판을 잠깐 보세요.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등기를 신청을 하면 각하한다. 어디와이다? 그러면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1일은 못 갑니다. 1일은 못 간다 이 말. 그 요리하는 게 뭐란 말이고? 신청. 오케이? 네. 을은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는 거는 시작. 촉탁. 그래서 촉탁으로 하여야 등기를 신청을 하면 각하한다. 어디와이다? 자, 학문적으로 설명합니다. 등기부를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어. 그러면 자, 다시 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입니다. 근데 등기부에 2번에 이런 게 나와 있어. 그럼 이런 게 나와 있다면 갑이 병한테 이 부동산을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그럼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병이 등기부 때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 그럼 병은 산다 안 산다? 그걸 학문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갑은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갑의 입장에서 말하면 갑의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게 갑의 재산권을 우리가 제한한 겁니다. 제한. 맞아요? 네. 팔아먹지 못하는 게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답입니다. 개인의 기본권 제한을 일반인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아니, 법원에서만 해야 된다. 법원에서. 그 관공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리 가는 거는 이 사람이 한 거고, 일이 가는 거는 법원이 한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개인의 기본권 제한, 우리가 압류, 감류, 가처분이라는 거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다. 그럴 때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거,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법원에서만 해야 돼요. 오케이? 네. 우리가 막말로 말하면 요놈 지금 사기꾼이다, 사기꾼 아니다? 사기꾼이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재산 팔아먹는 걸 마음대로 제한할 수는 뭐다? 없다. 이랬는데. 맞다? 우리가 볼 때 이 놈이 이거 쭉 패야 된다, 안 패인다? 죄진 놈 쭉 잡아 패야지. 그래도 죄진 사람도 보호는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죄진 사람 보호는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거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세요. 소송이 들어오면 뭐를 합니까? 가처분. 그럼 이제 지금은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몇 월 며칠 날 했다? 1월에. 요게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몇 월 며칠 날 끝났다? 2월. 그럼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그럼 갑은 이 부동산 팔아먹고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등기부에 요렇게가 이의신청이 있다는 걸 등기부에 표시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제가 하면 소송이 들어오면 가처분 표시를 한다. 오더와이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걸 등기부에 표시를 한대. 하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기등기. 맞아요. 그러면 요 이의신청은 요 소유권에 붙여놔야 된다. 분리시켜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 이의신청 표시는 주등기란다, 부기등기란다, 부기등기. 그래서 거기에서 보세요. 이의가 있다는 뜻에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뭐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첫째 줄에 가등기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리로 오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등기 안 넘겨줘서, 저는 등기를 안 해줘서 이의신청했죠. 맞아요? 그래도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입니다. 그럼 다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을이 미리 소유권이든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놓고 이의신청의 재판을 할 수 뭐다? 다시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이의신청을 했으니까, 오케이? 안 해줘서 했으니까 미리 소유권이든에 가등기를 해놓고 재판할 수도 시작. 두 개는 한 개라는 겁니다. 뭐 해놓고 할 수 있다? 가등기. 아니면 뭘 해놓고 한다? 이의신청.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통과. 한 장을 넘깁니다. 자, 253페이지에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거든.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